한국 사람들은 뭔가 교육을 할 때 이런 주입식 교육으로 무조건 외우는데, 그렇게 별자리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내가 태어난 계절의 에너지를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12별자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인간이 7살 때, 14살 때, 21살 때, 요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충 다들 아시잖아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다보면 묘하게 들어가는 방송. 비가 되고 살이 되고 구독 다시 별자리 방송. 천문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예보의 미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요새 MBTI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굉장한 유행이고 인기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해보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클립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 그러니까 어스트롤러지, 그 원리와 이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쉽게 잼민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곧단 방법으로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12별자리의 성향은 보편적인 성향이고 통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스트롤러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수학, 과학, 철학 모두 다 결국에는 아주 오래된 통계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스트롤러지든 사주 명리학이든 주역이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걸 운세나 점 정도로 치부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나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통계학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요새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어스트롤러지가 쓰여지는 것 같은, 혹은 약간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통계학은 맞는 거예요. 일단 어스트롤러지는 아스트랄 그리고 랄러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스트랄러지,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별자리 혹은 점성학 혹은 점성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성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 클립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마 생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스트롤러지, 주역, 사주, 까발라, 타로,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도구예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클립에 무슨 별자리 운세, 무슨 주간 운세, 무슨 올해의 운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그 컨텐츠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이 공부는 너무나도 쉬운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습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셀럽, 스포츠스타, 회사 사장님, 내 친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전부 다 별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성향을 제대로 알아야 내 취향을, 내 철학을, 종국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결국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12별자리를 이해하는 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는 법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12개의 별자리를 사람 나이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리부터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 12개의 별자리에 곱하기 7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양자리는 0세에서 7세의 마인드, 황소자리는 7세에서 14세의 마인드.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양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세에서 7세의 마인드다. 말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어린아이 같은 별자리가 바로 양자리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양자리들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 뒤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양자리들을 보면
아, 정말 애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살에서 14살 정도로 오면 그게 바로 황소자리. 황소자리가 되면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7살에서 14살의 우리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 모두가 잼민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디서? 학교에서. 그래서 황소자리들은 내 거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황소자리들은 소유욕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이런 오감 만족의 키워드가 있는 게 바로 황소자리다. 그리고 인간의 다음 생으로 넘어갔을 때 14살에서 21살이면은 그때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는 뭐예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쌍둥이 자리.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호기심 천국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간에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쌍둥이 자리들은. 각종 취미생활, 비즈니스, 운동. 당연히 이성까지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면 못 참는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 아주 질풍노도 같은 우리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이 아주 호기심이 많고 최신 정보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21살에서 28살, 이때까지를 개자리라고 하죠. 그러면 인간이 그때쯤이면 보통은 가정을 많이 이루었거든요. 물론 요새는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하는 풍토도 있고 나중에 하는 풍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때쯤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자리들은 이 가족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 양육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치자면 약간은 소상공인의 그런 느낌이에요. 식구들끼리 뭔가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28살에서 35살까지, 요때가 바로 사자자리, 요때가 바로 5번째 별자리인 리오, 사자자리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육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반짝반짝 빛날 때라는 겁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해도 그렇고 연애를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체의 구조상 그때쯤이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가 없지 않는 이상은 가장 원활하게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사자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이 35에서 42살까지 인간의 나이로 쳤을 때, 물론 여성이든 남성이든 토탈로 했을 때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30대의 후반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슬슬 내 몸 걱정도 하게 되고, 왜냐면 그때부터 사업을 열심히 했든 열심히 놀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몸이 한두 개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 나이 때쯤 어린아이들도 막 자라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정리정돈의 별자리인 처녀자리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처녀자리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까칠한 이런 성향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사람의 나이로 환산했을 때는 40대에 이제 막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42세에서 49세까지가 12별자리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천칭자리입니다. 바로 그 40대가 지나서 40대의 중반이죠. 이때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칭자리. 그래서 천칭자리는 말 그대로 천칭, 이 밸런스,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이 평화를 사랑하는 무드가 형성이 돼요. 대부분의 40대들은 어느 정도 가정도 이루고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했다면 그때쯤에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뭔가 위험한 도전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모든 관계를 잘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쯤이 경조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외국이라도 그때쯤에 아는 사람들이, 아는 동생들이 많이 결혼을 하거나 혹은 조사들도 내가 알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때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균형을 유지하는 별자리 천칭자리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이
49세에서 56세까지 바로 전갈자리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50대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사람 자체가. 그럼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슬슬 내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체력도 어느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젊은 사람 축에 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때쯤에 인생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갈자리들도 굉장히 신중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묵한 이런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이대를 살펴보면은 56세에서 63세 정도, 뭐 한 요맘때 정도를 생각을 하면 이제는 사수자리의 영역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이 되면은 딱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때가 됩니다. 아주 노련한 그런 어떤 중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수자리들은 이제 세상을 조금 널리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철학이 생깁니다. 개인의 철학이 생기는 거를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쯤이 되면 내 마음 자체가 아주 여유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이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도 뚜렷하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63세에서 70세. 그래서 이거를 염소자리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제 사람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되면은 내가 만약에 평생 농사를 지었다, 혹은 내가 만약에 평생 어떤 회사에 몸바쳐서 일을 했다, 혹은 평생 장사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는 거냐면 이 마스터급에 오르는 그 정도의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염소자리로 태어난 분들은 놀랍게도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도 약간은 꼰대 기질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매너가 탑재되어 있는 아주 점잖은 그런 별자리, 염소자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세까지의 에너지가 다 지나가게 되면 70세에서 77세까지 요때를 별자리로 얘기를 하자면 물병자리, 거의 뭐 70대 정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편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쯤이 되면은 이제 내가 이 지구 게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아주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좀 웃기는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마치 미루어놨던 숙제를 하는 것처럼 원래의 성향이 아닌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되거나 선각자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하는 정보 전달자, 혹은 약간은 실제로는 아주 많이 청개구리 같은 그런 에너지를 띠는 물병자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 7을 했을 때 그때는 뭐 이제 한 86세의 마인드, 여성이면은 할머니고 남성이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바로 물고기 자리의 나이대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매트릭스, 이 지구 게임을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의 나이대인 이 86세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뭐 거의 열반한 듯한, 해탈한 듯한 이런 뉘앙스의 성향을 띈다. 그게 바로 물고기 자리의 성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내 별자리의 순서를 알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7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1년으로 환산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양자리는 3월 21일 동양철학으로 했을 때는 춘분이에요. 춘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하시겠지만 동양의 24절기와 서양의 12별자리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계절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자리를 이해하는 데 더 빨라져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교육을 할 때 이런 주입식 교육으로 무조건 외우는데 그렇게 별자리 공부를 하지 마시고, 내가 태어난 계절의 에너지를 내가 태어났다, 언 땅을 녹이고 새롭게 새싹이 피어오르는 이런 에너제틱한 봄에 태어났으면 봄의 에너지, 상당히 푸르른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나는 그 여름의 에너지,
낙엽이 떨어지고 과일이나 쌀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의 그 에너지를 내가 타고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겨울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봄의 에너지는 당연히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가 되는 거고, 여름의 에너지는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그 다음에 가을의 에너지는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겨울의 에너지는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내가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12별자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빨라집니다. 계절의 에너지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7살 때, 14살 때, 21살 때, 요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충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실제로 살고 있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에너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자리 공부는 이렇게 계절의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조금 더 심플하게 하루하루로 쪼개버리면은 양자리가 바로 해가 뜰 때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가 사자자리, 그리고 해가 질 때쯤이 정갈자리, 그리고 아주 깜깜한 밤일 때가 염소자리, 그리고 해 뜨기 바로 전이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봄에 태어나서 굉장히 액티브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겨울에 태어난 친구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생각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럼 봄에 태어난 친구들은 넌 왜 이렇게 심각하냐, 매사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겨울에 태어난 친구들은 봄에 태어난 친구들을 보면 아, 정말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보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이 어스트롤러지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2별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아주 보편적인 통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를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클립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별자리는 운세나 점이 아니고 나를 이해하는 도구다. 그리고 이 도구는 어스트롤러지, 별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역, 명리, 타로, 카발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요새 아주 뜨고 있는 MBTI까지 다 도구일 뿐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 앞전의 컨텐츠에서 너무 운세나 점을 믿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선상인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살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좋은 때, 그러니까 운때가 와요. 오지만 내 고유의 별자리의 에너지에서 그 에너지를 네거티브하게 쓰면은 좋은 에너지가 와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양자리의 예를 들면 양자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내 실력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별자리인데,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꾸 상대방하고 시비 걸고 싸우거나 아주 좋은 상황에서 욱해서 판을 다 엎어버린다든지 자꾸 폭력적인 상황에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사람 자체의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와도 그 사람한테 그 에너지가 가지를 못해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별자리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장점을 골랐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단점을 골랐으면 아주 비통하고 절망적이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게 어스트롤러지고, 다른 말로 이걸 점성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주의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별자리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컨텐츠가 조금 길더라도 이 컨텐츠를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12별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보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12별자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